성공 사례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임대인과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 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증금만 있었던 사안이에요. 의뢰인은 바로 근처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자라고 하고 임대기간 2년을 마칠 무렵에 2개월 전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으려면 임대기간 종료에 앞서서 임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사통지를 했어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더라도 상대방이 읽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캡처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휴대전화가 바뀌어가지고 문자 메시지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통신사에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통신사에서 모든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통화를 언제 했다 정도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문자 메시지는 캡처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내용증명 우편을 공식적으로 보내시는 게 제일 좋다. 이후에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퇴거할 준비를 마치고 이사짐 다 싸고 인도하겠습니다. 건물 집에서 빼겠습니다. 이사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지를 했는데 임대인이 조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집에 조금 또 문제가 생겼고 모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증금 못 돌려주겠어요. 하더니 잠수를 타신 거예요. 연락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마치고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의 통학 문제로 임대차 목적물에도 짐을 두고 실제로 몇 번 오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바로 전학이 안 돼가지고요.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증금에다가 보증금의 민법상 연 5%, 그 다음에 소촉법, 소송 속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예전에는 그게 연 20%였어요. 그런데 지금 15%, 지금은 현재는 12%로 줄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법원에서 지급명령 같은 사건은 이제 사법보좌관들께서 처리를 하십니다. 법원에서 임대 목적물의 인도를 다 마쳤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동시행의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 그걸 마쳤는지 확인을 구하는 보정명령을 발송했습니다. 왜냐? 인도를 마쳐야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무를 다 해야지 지체책임, 보증금에 대한 지체책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는 데에 대한 책임, 지연손해금 정확하게는 그걸 청구하려면 인도를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께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더니 아직 짐이 남아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도를 마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은 신청 취지에서 제외하고 보증금만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된 신청 취지에 따라서 지급명령 결정이 났고요. 임대인에게 다행히 송달이 됐어요. 임대인들이 이제 잠수 타시면 주소지도 불분명해가지고 송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본안소송을 또 제기해야 돼요. 본안소송은 변론기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임대인이 이제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뢰인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변제를 해야 되는데 제때 갚아야 되는데 이분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가지고 대출을 못 갚고 있으니까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은 이제 인도를 완료하고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금을 이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기간별로 이자가 늘어나요. 처음에는 2%,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도 계속 보증금을 변제를 못하면 3%, 4%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2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그런 이율이 증액되어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체. 그리고 이제 변호사 보수, 저희를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비용이 좀 발생했는데 이것들까지 다 청구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잘못이죠. 물론 바로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임차인은 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는 이제 임차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죠. 다만 이제 법에서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법에서 또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채권 신청할 당시에 이미 금액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떨어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12%는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올라갈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이행의 청구라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 같은 경우도 본안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나중에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급명령만으로는 변호사 보수를 다 이렇게 돌려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손해를 회수하시려면 정식 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뢰인께서 그냥 지급명령을 신청하되 지급명령으로 신청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하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 완료 후에 정식으로 짐을 다 빼고 사진을 다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날짜를 어느 날짜로 특정을 하고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손해금 그리고 이미 전세대출금에 발생한 그런 이율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범위를 좀 줄여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지급명령을 했고요. 요약하자면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가급적 최우선순위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갖추는 게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을구가 깨끗할수록 이제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순위가 있으면 이제 그 건물의 가치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보증금이 다 회수가 가능할지.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인도를 마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퇴거하고 짐 다 빼면 돼요. 그리고 인도까지 다 상대방 임대인에게 이제 문자로 짐 다 빼고 인도합니다라는 거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때부터는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재산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 개시결정 신청하는 것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임대인들께서 여러 가지로 갭 투자라든지 뭐 이런 무리하게 대출해가지고 집을 사서 임대를 하시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재산 상태가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확인되면 곧바로 회수를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이제 비용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 이제 경락이 되면 그런 강제경매 비용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회수가 되고요. 나머지 낙찰돼서 배당을 받으시는 게 더 결과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